안녕하세요, 김일조입니다. 오늘은 주식을 처음 시작하고 돈을 벌었다가 이후로 크게 손실을 보고 계신 구독자님의 사연을 읽어드리고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치 없지만 그냥 말이라도 혹시 도움이 될까 혹여나 모를 심정의 욕심으로나마 남겨봅니다. 주식을 4월경 친구의 말에 따라 시작하였고 뭣도 모른 채로 삼성에 소액을 투자하여 82,400원대에 구매하고 84,000원대에 팔았습니다. 그렇게 주식으로 돈을 벌고 하는구나 라고 느꼈고, 네이버를 보다가 빅히트가 이슈가 되고 금융업체에서 목표치가 30만원씩 나오는 것을 보고 아무 생각 없이 없는 재산 대부분을 투자하고 하락세를 맞았습니다. 처음 잃어보는 마이너스였고 마이너스 10%씩 됐지만 잃은 욕심에 급한 나머지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상태로 또 급등주라는 것을 탔습니다. 손절이라는 것도 당연히 몰랐고 영상들에 나와 있는 차트 또는 이평선, 추세 등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1도 못하는 상황에서 이트론을 접하게 되어 생각 없는 재산을 또 10%씩 잃다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빼고 한화투자증권 우선주가 25% 상승 중이길래 5%라도 먹어보겠다고 아무것도 모른 채로 30% 찍겠지 하고 손실을 또 봐가며 옮겨 탔습니다. 30분도 안 된 채로 급 하방을 먹고 그 당시엔 하방이 뭔지도 몰랐네요. 그렇게 42,000원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중이고 이후로는 27,000원대까지 왔습니다. 뒤늦게 영상을 접하고 정주행하고 많은 것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무튼 사라기도 뭐하고 하루하루 그냥 너무 무기력해져서 어떤 식으로 매매를 이어가야 될지 아무런 답이 보이지 않아 무작정 혹시나 하는 마음에 글을 남겨봅니다. 저는 32살이고 무직인데 단톡에서 같은 종목 검색해서 가보면 다들 물타기로 평단가를 낮추라 그러고 사실 물탈 돈도 없고 영상에 나와 있는 물타기 영상을 보면 그 위험성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좀 신세한탄이지만 그냥 조언이라도 듣고 싶은 마음에 많은 메일을 받으실 텐데 그냥 제 욕심에 글이라도 남겨봅니다. 도와주세요. 수저혁명을 보다 보니 다른 것 같아서 혹시나 하는 마지막 희망을 갖고 남겨봐요. 창피하지만 조언을 좀 받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메일을 보내주셨습니다. 메일 보내주시는 많은 분들이 초반에 죄송하다, 미안하다 이런 말을 하시면서 보내시는데 절대 그런 생각을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도 답장을 못 드리는 게 굉장히 죄송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은 갖지 않고 편하게 보내주시면 저도 응답 드릴 수 있는 내용은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을 말씀드려보면 우선 지금 구독자님께서는 반드시 주식 매매를 멈추셔야 합니다. 지금 이런 상태로는 앞으로 계속해서 돈을 잃을 확률이 90% 이상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갖고 계신 주식이 오를지 떨어질지는 저도 알 수 없지만 우선 제 영상을 정주행 하셨다고 하셨으니까 손절 라인은 정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차분하게 해당 종목에 관해 공부를 한번 해보시고 더 이상의 호재가 나올 것이 없다고 생각되신다면 이평선을 기반으로 손절 라인을 정하시고 그대로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매매가 끝난 이후로는 더 이상 새로운 매매를 반드시 멈추셔야 합니다. 지금 구독자님께서는 상황이 굉장히 바닥까지 왔다고 생각하실 텐데 바닥은 언제나 끝이 없습니다. 지금 본전을 찾으려는 마음으로 매매를 계속하신다면 나중엔 더 깊은 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고 그때가 돼서는 현재 상황에서라도 멈췄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런 마음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조언은 잃은 돈을 주식 매매로 다시 찾겠다는 마음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려도 결국 매매를 다시 하시거나 돈까지 빌려서 다시 원금을 찾으려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드실 때는 새로운 계좌를 하나 만들어서 그 계좌에 10만원만 넣고 신용이든 미수든 레버리지를 쓰셔서 마음껏 매매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식 초보자가 불안한 마음으로 매매를 했을 때 얼마나 빨리 돈을 다 잃을 수 있는지 금세 알게 되실 것입니다. 지금 구독자님께서 반드시 하셔야 할 일은 멘탈 관리입니다. 멘탈 관리라고 하면 잘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는데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감정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지금 감정 상태로는 자기 자신을 한없이 위험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떤 힘든 일에 놓였을 때 우리는 둘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미 벌어진 일에서 교훈을 찾으며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내 감정을 차분하게 다스려서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그 힘든 일을 아무 생각 없이 바라보면서 자신의 불운을 원망하거나 스스로 감정 관리를 안 해서 자기 자신을 더 큰 파멸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평소 생각도 안 해봤던 큰 실수를 하거나 원치 않는 힘든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제 자신이나 제 주변 사람에게 꼭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액땜이라는 말입니다. 어떤 안 좋은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한 이것은 이미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요동치는 감정을 잠재우고 평온한 상태로 만들어서 더 이상 큰 실수를 하지 않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냉정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좋은 단어 중 하나는 이것으로 액땜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 영상을 정주행해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저는 전 재산을 날려본 날 가장 믿었던 사람이 배신을 하고 새끼손가락이 잘렸었습니다. 이보다 더 불행한 일이 있으신가요? 이때 만약에 제가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세상을 원만하고 탓만했다면 그대로 저는 낙오자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큰 교훈을 얻었다고 생각했고 액땜을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 불행한 마음도 없어지고 다시 냉정을 찾게 됐습니다.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왔을 때는 여기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더 큰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불행 속에서도 내가 내 감정을 정할 수 있다는 것도 깨달아야 합니다. 저는 제 주변에서 만약 어떤 사람이 사업으로 인해 금전적 큰 손실을 보았든 주식으로 인해 금전적 큰 손실을 보았든 지금 잃은 그 돈으로 엄청난 불행을 막았다고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원래는 교통사고가 나서 크게 다칠 수 있었는데 지금 잃은 돈이 막아줬다고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이런 식으로라도 이미 잃은 손실은 쿨하게 보내주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상상도 못할 더 큰 위기를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 구독자님께서 불행하다는 마음에 무기력해지고 힘들어하시고 계신데 제 경험을 하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뭔가 한 가지를 하면 극단적으로 열심히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20대 어느 날 제가 웨이크보드에 한참 빠져 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시간만 나면 매일 웨이크보드를 타러 갔었습니다. 그렇게 하루에도 몇 번씩 웨이크보드를 타다가 어느 날 새벽에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려고 하는데 상체는 움직이는데 하체가 전혀 안 움직이는 것입니다. 정말 하늘이 노래졌었습니다. 그것은 돈을 다 잃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게 하체가 전혀 말을 듣지 않아서 혼자 소변도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이때 저는 돈이고 뭐고 그냥 걸을 수만 있다면 좋겠다, 제발 문제가 일어나지 말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이후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보니 디스크가 탈출했다며 입원해서 경과를 지켜보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그때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 수술 없이 정상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구독자님께서는 팔다리가 잘 움직이고 걷고 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주식 외에 무슨 일이든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배달 아르바이트일 수도 있고 제가 늘 말씀드리던 온라인 기반의 사업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뭐가 됐든 자기 자신을 잘 관찰할 수 있는 일기를 써보시면서 그 무엇이든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 영상을 정주행하고 계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미 액땜을 하신 금액은 잊어버리시고 제게 배운 내용을 기반으로 자신만의 원칙을 만드시면서 불행하다는 마음이 없어지실 때쯤부터 조금씩 투자해 보신다면 지금의 엄청난 경험을 기반으로 조금씩 성장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끝으로 구독자님의 사연에서 교훈을 찾아서 말씀드려보면 잘 모르고 어떤 것을 무리하게 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큰 죄를 짓는다는 것을 이번 일을 통해 깨달으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살다가 크게 손실이 날 때는 잘 모르는 것을 무리하게 할 때입니다. 그런데 이번 일을 큰 교훈으로 삼으신다면 앞으로 구독자님께서는 이런 리스크는 아예 없어질 것입니다.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갖고 계신 주식으로 매매를 마치시고 나면 반드시 주식 매매를 멈추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돈을 주식으로 찾겠다는 생각을 꼭 버리셔야 합니다. 만에 하나라도 빚을 내서 그 돈을 찾겠다는 마음이 드신다면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좌에 10만원만 넣고
미수든 신용이든 모든 걸 써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만 10만원만 잃고 더 이상 위기로 빠져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이후로 멘탈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불행하고 슬픈 감정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손실들을 내가 더 큰 불행을 막는데 액땜을 잘 했다 하고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미래에 상상할 수도 없던 위기에서 빠져나오신 것에 감사해 하시며, 지금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무엇을 할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신다면 구독자님께선 먼 훗날 지금의 경험이 있어서 참 다행이라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네, 오늘은 초보 투자자로서 처음에 수익을 얻었다가 이후로 큰 손실을 보시고 조언을 구하시는 분께 응답드려 보았는데요. 이번 구독자님 뿐만 아니라 누구나 살면서 예상치 못했던 힘든 일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한 일이 생기셨을 때는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꼭 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긍정의 피드백 부탁드리며, 알람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앞으로도 좋은 영상들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메일은 답장을 드리기가 어렵지만 꼭 모든 메일을 읽어보고 구독자분들과 공유하며 조언 드릴 내용이 있다면 영상으로 응답드리겠습니다.